예, 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정기술사 최상균입니다. 자, 오늘은 4단자망, 4단자 파라미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회로 이론에서 이 내용을 제가 추가하지 않았었는데, 우리 송배정공학의 전력 원선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송전전력 방정식, 또 수전전력 방정식을 유도해야 되는데, 이 송수전 전력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단자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이 4단자망, 즉 4단자 파라미터에 존재하는 임피던스, 그다음에 어드미턴스 파라미터, 그다음에 전달 파라미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좀 이해를 하셔야만 우리가 전력 원선도를 이해하는데 기본 지식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강의는 전체 2회로 구성을 했고요. 이 4단자망에 대한 원론 설명과 또 다음에는 우리 발송배정기술사 또 건축정비설비기술사에서 출제되었던 모든 4단자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4단자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단자, 즉 터미널이 4개다 이런 말이니까 여기 이 회로망에 봤을 때 1, 1-2, 2- 요것에 대한 단자를 가지는 회로망 또는 시스템으로서 주로 이제 복잡한 회로 내부의 구성을 알 수 없는 블랙박스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외부로 나타나 있는 1, 1-2, 2-라고 하는 이 4개의 단자를 통해서 블랙박스 회로의 내부의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 이게 바로 이제 4단자망을 해석하는 것이다, 또 4단자망의 정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이 단자니까 전압과 전류로 구성될 것이고, 그래서 이쪽을 입력단자, 이쪽을 출력단자라고 한다면, 입력단자는 E1, I1, 그 다음에 출력단자는 E2, I2,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개의 단자에 대한 E1, I1, E2, I2, 이 4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이 각각 4개가 변수가 되겠죠. 어떤 변수냐면 이 내부의 회로망, 이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변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변수를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변수의 이 나열을 저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4개에서 입력 단자를 뭘로 둘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전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4개에서 2개를 선정하는 4 컴비네이션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배열 방식은 전체 몇 가지가 있냐면, 이것을 해석해 보면 4 팩토리얼에 2 팩토리얼,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2 팩토리얼이니까 전체가 6가지 방식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4단자 정수로 4 컴비네이션 2, 그래서 6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6가지는 어떻게 구성되겠습니까? 그러면 E1, I1, 여기처럼 이제 우리가 E1을 V로 표현한다고 하면 V1, I1, V2, I2 이렇게 되니까 이 4개를 조합하는 방식. 첫 번째가 V1과 I1, 그 다음에 V1과 V2, V1과 I2, 이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I1과 V2, I1과 I2, 그 다음에 마지막에 V2와 I2, 이 6가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V2, I2를 입력단으로 해석한다면 출력단은 뭐가 되냐면 V1과 I1이 되겠죠. 결국 이 얘기는 V1, I1을 해석하는 방법이나 V2, I2를 해석하는 방법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 몇 가지가 되냐면 해석은 5가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단을 V1, I1 또는 V1, V2, V1, I2, I1의 V2, I1의 I2, V2의 I2인데, 자, 요것은
요것과 해석이 같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입력단을 V1, I1으로 하게 되면 입력단을 V1, I1으로 하게 되면 출력단은 V2, I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달 파라미터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단을 V1, V2로 하면 그러면 단자 전압이 V1, V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력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I1, I2가 되겠죠? 이럴 때는 V1, V2가 I1, I2의 표현 방식으로 표현된다 보니까 V1 equal I1의 Z1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V1과 I1의 B가 결국 뭐가 되냐면 Z가 되니까 이때는 Z 파라미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양쪽의 단자 전류 I1, I2를 뭐 V1, V2로 표시하게 되면 결국 전류를 전압의 형태로 표현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되겠어요? 어드미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을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1차 측의 즉 입력단의 전압과 2차 출력단의 전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가 섞여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I1과 V2를 또 섞여 있는 형태로 쓰게 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 이거를 이제 하이브리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4단자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데 왜 우리가 전달 파라미터만 해석을 하고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나 임피던스 파라미터로 해석하지 않을까요?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실제 적용을 할 때는 자, 예를 들어서 선로는 서로 다른 선로 또는 분기선, 변압기 등 아주 복잡한 회로망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고민해 보니까 전달 파라미터, 즉 ABCD 파라미터로 해석을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이게 우리 전체 개통도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쉽게 어느 부분만 보냐면 이쪽 부분만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이쪽 부분 보니까 자, 여기는 154 모선이고 여기는 345 모선이다 보니까 154에서 345로 이건 승합 한 거죠. 그래서 이건 345 모선이 됐습니다. 그럼 345에서 송전 라인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나갑니다. 그러면 송전 라인 나가는데 한 라인에서 2회선씩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한 회선을 고려하게 되면 전체 몇 회선이 되냐면 6개 회선이 되는 것이죠. 회선으로 따지자면.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그럼 여기에 들어온 전류가 I라고 하면 I1, I2, I3, I4, 여기는 I5, I6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이 전류의 흐름을 해석하려고 하면 여기는 임피던스로 해석하면 매우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전류는 어드미턴스 곱하기 전압이니까 이 송전선로의 임피던스를 어드미턴스로만 바꿔주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전류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병렬 회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를 해석하면 매우 쉽게 전류의 분배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대신에 여기에서는 직렬로 연결된 어떤 것들에 대한 해석을 어드미터로 하게 되면 매우 복잡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이 154 선로인데 이 154 선로가 갈 때는 각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변압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쪽과 변압기 송전선로 이 전체에 대한 전압의 크기를 계산하려고 하면 이때는 어드미턴스로 하면 매우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임피던스로 해석을 하게 되면 매우 해석하기 쉽죠. 왜냐하면 임피던스는 직렬로 되어 있는 거니까. 따라서 이 계통에 직렬로 되어 있는 것은 임피던스로 해석하고 병렬로 되어 있는 것은 어드미턴스로 해석하면 매우 해석이 쉬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임피던스 파라미터로 해석하는 것은 전압에 대한 해석이고,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로 해석하는 것은 전류에 대한 해석이 될 건데, 이 계통 전체는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방 여기처럼 어드미턴스 해석하는 것이 편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로 해석하는 것이 편할 때도 있기 때문에 임피던스 파라미터 하나, 어드미턴스 파라미터 하나만으로 해석하기에는
적정하지 않죠. 그래서 임피던스에 대한 해석과 어드미턴스에 대한 해석을 같이 하는, 우리가 ABCD 파라미터, 즉 전달 파라미터로 해석해야만이 전체 계통들을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실제 적용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수학적으로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전달 파라미터를 사용한다. 즉 ABCD 파라미터를 사용한다.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Y 파라미터, 즉 어드미턴스 파라미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Y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선형 회로망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V1, I1과 V2, I2가 서로 어떻게 돼? 이 회로대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I1과 I2는 회로로 들어오는 것인데, 우리가 4단자라고 했으니까 4개의 단자가 있을 것이고, 이 단자에 전압이 존재하겠죠. 자, 그런데 이 전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V1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가 되냐면 선간전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간전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전압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송전선로를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송전선로 한 선 또는 한 상과 대지와의 전압을,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모델링 할 때는 한 상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상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간 전압으로 해석한다거나, 또 아니면 이 부분을 이렇게 양쪽의 화살표를 하게 되면 이때 전류가 I1으로 갈 때는, 이 방에 갈 때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석해서 가는 것이고, 만약에 반대로 전압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 I1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여기를 양쪽 화살표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상전압이니까 여기는 대지라고 생각하고 요 위에가 우리가 원하는 전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반드시 상전압으로만 해석해야 된다는 것. 자,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양쪽에 이제 하나의 단자, 두 개의 단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쪽 단자를 송전단, 이쪽 단자를 수전단지라고 하면 모선이 몇 개입니까? 결국은 2개의 모선이 되는 것이죠. 이 2개의 모선에 대한 임피던스가 됐든 어드미턴스가 됐든 이것에 대한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2x2 행렬, 즉 2행렬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I1, I2가 있고 V1, V2가 돼 있으니까 이것을 매개로 하는 이 어드미턴스는 반드시 2x2 행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I1, I2는 즉 I1과 I2에 대한 해석이니까 I1, I2는 Y11, Y12, Y21, Y22의 V1, V2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는 전류 I는 어드미턴스 곱하기 전압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 여기서 따지면 이제 V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I1은 Y11 V1 플러스 Y12의 V1. V2가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I1이 되겠고, I2는 Y21의 V1 플러스 Y22의 V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 내부의 내용이 궁금한 거죠. 그 내부의 내용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Y11, Y12, Y21, Y22 이 자체가 미지수입니다. 미지수. 이것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Y11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쪽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미지수니까 V2라고 하는 전압이 제로가 되었을 때 Y11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V1분의 I1이 되겠지. 그래서 Y11은 V1분의 I1인데 어떤 조건에서? V2가 제로인 조건에서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Y의 1, 2는 역시 V1이 제로인 조건에서 V2분의 I1이 되겠죠? 그래서 Y1, 2는 V2분의 I1이고 V1은 제로인 조건이다. 역시 Y의 2, 1, Y의 2는 어떻게 구합니까? V1분의 I2인데 V2가 얼마? 제로가 된 조건이다. 역시 Y22는 V2분의 I2인데 V1이 제로인 조건. 그러면 V2가 제로다, V1이 제로다. 이 말은 뭡니까? V2가 단락되었다, V1이 단락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물리적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Y1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V1분의 I1, 즉 전압분의 전류니까 어드미턴스가 되는데, 즉 V2가 제로일 때 어드미턴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V2가 제로다 하면 뭐예요? 여기가 단락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단락되었다는 얘기는 결국 V1이라고 하는 전압원에서 이 단락된 쪽을 바라본 그때 어드미턴스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단자 1과 1-에서의 단락 구동점,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를 바라보는 1번, 즉 V1에서 V2 쪽을 바라볼 때의 어드미턴스 값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자, 만약에 Y22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V1이 제로니까 V1이 제로인 상태에서 V2에서 V1 쪽을 바라봤을 때, 단자 22에서 단락 구동점을 바라봤을 때의 어드미턴스 값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물리적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방 한 것처럼 Y12는 어떻게 돼? Y12는 V1이 제로인 상태에서 V2에서의 해석을 하는 거니까 V2에서 I1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V1에서. 그러니까 V2에서 V1을 해석하는 거니까 출력단에서 입력단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입력단에서 출력단 해석하는 것과 해석의 반대지. 그래서 단락 역방향 전달 어드미턴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Y21은 어떻게 되냐? Y21은 V2를 제로로 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 V1에서 V2 쪽에 대한 해석이야. 그래서 V1에서 I2로 해석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입력단에서 출력단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락 순방향 전달 어드미턴스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자, 이건 이제 단락 조건에서만 해석하게 되죠. 즉, V2를 제로한다, V2가 단락이다, V1을 제로한다, V1이 단락이다 하니까 어떠한 경우든 단락이라는 조건에서만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통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락과 개방을 전제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락만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경우는 주로 파이형 회로와 같이 병렬로 구성된 회로망, 병렬로 구성된 회로망 해석할 때는 이렇게 어드미턴스로 해석하면 아주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전력 개통망을 해석했던 것과 같이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직렬 연결된 회로에는 계산이 복잡하겠죠. 예, 어드미턴스니까. 이 직렬 연결할 때는 뭘로 해석해야 돼? 임피던스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로망 내부 특성을 모델링 할 때 하는 경우, 또 특히나 이제 통신 쪽에서는 고주파 증폭력으로 이걸 이제 사용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계산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다음 그림의 회로에 대한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를 구하고 이를 사용해서 전류 I1, I2를 나타내라. 이런 말입니다. 자, 회로가 있는데, 요것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파이형이 있고, 여기에 V1, I1, V2, I2가 있는데, 얘를 I1, I2로 나타내라. 라고 하니까 결국 뭡니까? I1, I2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어드미턴스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Y의 11을 찾아봐야 되겠지. 왜? I1, I2를 나타내라. 결국 이런 포맷으로 나타내라는 얘기가 되니까 여기 미지수인 Y11을 구해야 되겠죠. 이 Y11은 V2가 제로인 조건에서 V1분의 I1이죠. 이것은 하는 방법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얘기죠. V1분의 I1인데 V2가 제로인 조건입니다. 자, 그럼 V2가 제로라는 얘기는 어떻게 돼? 여기를 단락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V1은 존재하고 I1은 어떻게 돼? 여기서 가면서 여기서 둘로 나눠지겠죠. 그리고 요 지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일로 전류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안 흐르죠. 왜? 여기 단락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기 때문에 결국 I1이 이쪽과 이쪽으로 나눠질 때 여기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얼마냐? 그걸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I1은 결국 이제 여기와 여기 합성 임피던스가 되겠죠? 왜? 이건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거나 아니면 이 같은 전압에 대해서
여기와 여기는 병렬이죠. 여기와 여기는 병렬이니까 이때 흐른 전류는 뭐냐? 그러면 5분의 V1. 이때 흐른 전류는 뭐냐? 10분의 V1. 이 두 개 합한 게 I1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분하면 0.3 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 Y의 1, 2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Y의 1, 2는 여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V2분의 I1인데 어떤 조건에서? V1이 제로인 조건이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시계에서 Y12 미지수를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V1이 제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를 단락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V2분의 I1인데 이때 V2하고 I1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뭐 푸는 방법은 여러 개 있지만 여기서 보면 여기 단락시켜서 I1이니까 이 V2에서 전화번에 가게 되면 요렇게 전류 하나 흐를 것이고, 그 다음에 단락시켰으니까 여기하고 여기 전류가 분리되겠죠? 분리된 전류가 어때요? 여기서 일로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여기 전류 안 흐르죠? 그래서 요렇게 흐르겠지.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원하는 전류하고 반대 방향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I1의 전류는 이 I2의 전류가 어떻게 돼? 요로만 흐르는 것이죠. 여기로. 그러면 요렇게 흐르는 것이니까 전체 전압에 대해서 15옴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V2가 되는데 전류 방향이 어떻게 돼?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1모가 되겠고, 그 다음에 Y2완도 역시 여기서 보면 되죠. Y2완은 V1분의 I2인데 어떤 조건? V2가 제로인 조건이죠.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 구해보시면 똑같이 마이너스 0.1모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Y의 2는 어떻게 봅니까? Y의 2는 V2분의 I2 단 V1이 제로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도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11은 0.3, Y12는 마이너스 0.1, Y21은 마이너스 0.1, Y22는 0.15 이렇게 나오죠? 자, 보니까 Y12, Y21 이 값은 어떻게 돼?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를 할 때는 Y12와 Y21은 그 값이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I1, I2를 구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러한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하나 더 추가시키면, 자, 지금 우리 전체의 회로가 대칭입니까? 대칭이 아닙니까? 대칭이 아니죠. 이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간을 선로의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이냐 대칭이 아니냐를 보는 건데, 그러면 이 전체 송전선로의 임피던스를 15옴이라고 했으니까 15옴의 가운데 정확히 따지면 여기가 5옴, 여기 5옴 되겠죠? 가운데로 봤을 때 이게 서로 대칭이 됩니까? 안 되죠. 왜? 여기는 5옴이고 여기 25옴이니까 서로 대칭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칭이 되지 않으면 Y의 1, 1, Y의 2, 2는 서로 같지가 않고 Y의 1, 2와 Y 2와는 서로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칭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15옴이고 여기 5옴이고 여기도 5옴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정확히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Y의 1, 1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Y의 2, 2 값은 변하겠죠. 왜? V1이 제로일 때, V1이 제로, 즉 단락된 거죠. 그때 V2분의 I2거든요. 그럼 V2분의 I2로 가는 거니까 I2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요렇게 하나의 회로와 요렇게 하나의 회로가 병렬이니까 합성 임피던스가 아까하고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5가 되겠죠. 5. 그래서 여기 Y11 값과 똑같이 0.3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대칭인 경우에는 Y11과 Y22가 서로 같고, 그 다음에 Y12와 Y21도 서로 같다. 이런 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임피던스 파라미터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아까하고 이제 동일한 회로에서 임피던스 파라미터니까 이 내부를 임피던스로 해석하는 거니까 이제 1차 측은 전압, 2차 측은 전류,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임피던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전개하게 되면 아까와 똑같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Z11, Z12, Z21, Z22 이 자체 미지수니까 이 미지수를 구해야 되겠죠. 미지수 구하려고 하면 I1분의 V1 어떤 조건에서 I2가 제로인 조건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Z12는 I2분의 V1 I1이 제로인 조건. 예, 이런 식으로 아까와 똑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리해 놓은 거 보겠습니다. 자, Z11은 I1분의 V1 I2가 제로. 자, 이것은 I2가 제로니까 여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됐다는 거예요? 개방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단자 1에서 구동점이 개방되었을 때의 임피던스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Z12는 I2분의 V1, 예, I1은 제로인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럼 I1이 제로면 여기가 개방된 것이죠. 그러면 어디서 보는 겁니까? 예, V2에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력단에서 지금 입력단 쪽을 해석하는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역방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Z2화는 I1분의 V2인데 I2가 제로죠? I2가 역시 제로입니다. 이게 개방이죠. 그래서 이 1차에서 출력단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방, 순방향, 전달 임피던스다. 이렇게 표현하고 Z22는 어떻게 됩니까? 이 Z22는 I2분의 V2, 즉 I1이 제로인 조건이죠. 요거 그대로 가는 겁니다. I1이 제로니까 요거를 오픈한 거죠. 어떻게 보는 겁니까? Z22는 그래서 단자 2에서의 1차 측을 바라봤을 때 구동점 임피던스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더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자, 개방 조건에서만 해석함으로 개통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피던스는 지금 개방 조건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단락 조건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방과 단락을 다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개방만 놓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개통에 적용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말. 그래서 주로 T형 회로와 같이 직렬로 구성된 회로망을 해석할 때 사용하고 병렬 연결된 회로에는 계산이 복잡해진다. 이렇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이것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과 같은 이 내용에서 V1, V2를 한번 나타내봐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I1, I1을 바뀌어줘야 되겠죠? 예, I1. 이건 제가 수정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Z의 완화는 뭐냐? I1분의 V1이고 I2가 제로다. 그럼 I2가 제로니까 오픈된 거죠? 그러면 오픈되었을 때 I1분의 V1입니다. 그러면 V1 있고 I1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V1이라고 하는 것은 I1 곱하기 5가 되겠네. 예, 그러면 I1분의 I1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5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역시 또 Z의 원투는 어떻게 됩니까? I2분의 V1인데 I1이 얼마? 제로. 그러니까 I1이 제로니까 이게 오픈된 겁니다. 오픈된 상태에서 V1은 어떻게 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돼? I2의 3이 되겠지. 그래서 I2분의 I2의 3. 그래서 3옴 이렇게 나올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Z21, Z22도 역시 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돼? Z의 1,2와 Z의 2,1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값이 같죠? 예. 그래서 이 T형일 경우에도 Z의 1,2와 Z의 2,1은 서로 같다. 그러면 Z의 1,1과 Z의 2,2는 어떻게 해? 서로 5옴, 7옴 서로 다르죠? 왜 다를까? 예. 이것도 이 선로의 중앙에 어드미턴스 내지는 뭐 선로의 중앙에 임피던스를 놨으니까 선로의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이 안 되지. 왜? 2옴은 4옴이니까 서로 대칭이 아니잖아. 그래서 만약에 얘가 2옴이다 라고 하면 이제 대칭이 되는 거죠. 이 대칭이 됐을 때는 뭐 어떻게 될까? 그러면 Z11 해석이 뭐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 여기 Z22를 보겠습니다. Z22는 I2분의 V2, I1이 제로죠. I1이 제로니까 여긴 존재하지 않고, I2는 어떻게 됩니까? I2는 여기가 I2죠. 그러면 직렬 5옴분의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I2는 5옴분의 전압 V2 전체분의 V2가 되니까 약분하면 5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5가 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 평행인 경우에는 Z의 1,1과 Z의 2,2가 서로 같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칭이 되면은 Z11, Z22.
다음에 Z12, Z21 이게 서로가 같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아까처럼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도 역시 Y11, Y22 이게 서로 같고 Y12와 Y21이 서로 같죠. 왜? 대칭이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ABCD 파라메터입니다. 자, ABCD 파라메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I2의 방향이 반대라고 하는 것. 아까는 다 I2가 회로망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I2가 나가는 것이죠. 왜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실제로 우리가 송전선이라고 하면 여긴 송전단 전압, 송전단 전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수전단 전압, 부하전류죠. 그래서 I2를 방향을 바꿔야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ABCD 파라미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측 전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드미턴스를 이용한 사단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식을 자, 이렇게 된 거죠. I1과 I2로 표현하는데 I2의 전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이 어드미턴스 파라메터에서 이것을 가지고 전압과 전류, 즉 V1, I1으로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이것을 V1으로 정리해서 여기다 V1을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이쪽에 I1의 쪽에다. 그러면 자, V1은 자,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Y2 한 분의 Y22 V2 또 마이너스 Y2 한 분의 I2가 되겠죠? 예, 요게 바로 이제 V1이 됐습니다. 이 V1은 어디다? 지금 여기다 넣어주겠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I1은 Y11에 V1 집었죠? 그 다음에 플러스 Y12에 V2 나왔습니다. 자, 요것을 정리하면 요렇게 됩니다. 자, 자료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Y11, Y22, 마이너스 Y21, Y12 이렇게 있으니까 요 자체를 우리가 뭘로 보냐면 그냥 Y라고 하는 크기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Y2 한 분의 마이너스 Y, V2 마이너스 Y2 한 분의 Y11, I2 이렇게 I1 정리하고 그 다음에 V1은 여기서 정리되어 있죠? Y1, V1은 그래서 V1과 I1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앞쪽의 것을 A로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로 간다 이런 말이죠. 자,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돼? 전부 다 마이너스가 붙죠? 예, 마이너스가 붙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해석할 때는 다 역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요 내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최종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 A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것을 A로 본 것이죠. A로 본 거고, 결국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A를 놨으니까 A라고 하는 것은 V2분의 V1이고, 어떤 조건에서 I2가 제로가 돼야 되겠죠. 그게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거, 요 B라고 하는 건 뭡니까? I2분의 V1이 될 것이고 어떤 조건에서 V2가 제로인 조건이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역시 C는 V2분의 I1, I2가 제로인 조건이죠. 요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D는 I2분의 I1, V2가 제로 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요게 개방이니까 개방 그 다음에 전체 방향이 반대니까 역방향하고 요게 바로 뭡니까? 전압비니까 전압이득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자 여기는 전압을 제로로 했으니까 단락되죠? 단락 역방향 이렇게 된 거죠? 단락 역방향의 전류분의 전압이니까 임피던스 그래서 전달 임피던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V2분의 I1이고 I2가 제로잖아요. I2가 제로니까 뭐가 돼? 개방이죠. 개방이고 역방향이고 그 다음에 전압분의 전류니까 어드미턴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V2가 제로니까 단락 역방향 그 다음에 전류분의 I2분의 I1이니까 전류 B 즉 전류 이득이다. 그래서 여기는 정확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요것과 관련된 또 회로 해석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방과 단락을 동시에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계통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죠. 이 개방과 단락을 동시에 해석함으로 이 계통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고
그다음에 종속형 회로가 연결될 때, 그러니까 송전솔로 중간에 변압기가 있고, 변압기 다음에 또 송전솔로가 있고, 송전솔로 다음에 스텝 다운 변압기가 있고, 스텝 다운 변압기 뒤에 또 배전솔로가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돼? 발전단으로 봤을 때 계속 종속형 기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종속형 회로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 적용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전달 어드미턴스를 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직병렬 회로가 연결된 계산에도 매우 파워풀하게 해석할 수 있다. 왜? 직렬로 연결된 것은 임피던스로 해석해야 되고, 병렬 회로가 많은 것은 어드미턴스로 해석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계통은 직렬과 병렬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할 때는 우리 ABCD 파라메터, 즉 전달 파라미터를 해석하는 것이 매우 파워풀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력 시스템의 전력 선성 관점에서도 이 해석하는 경우에 대부분 다 요 내용을 해석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자, 대칭 사단자인 경우예요. 대칭 사단자인 경우. 이 대칭 사단자인 경우는 AD-BC가 1, 또 A와 D의 관계가 성립된다. 요건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왜? A와 D가 성립되는 것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은, 어드미턴스나 임피던스나 어떻게 돼? 대칭일 때는 전부 다 A와 D가 같았고, Y12, Y21, Z12, Z21이 서로 다 같았었죠.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아까처럼, 자, V1, I1,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AD-BC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건 요게 A고, 요게 B, 요게 C, 요게 D니까 AD-BC 값을 해보면 요것과 요것, 마이너스 이것과 이것이 되겠죠? 자, 그럼 해보면 Y2 한 번에 Y22, Y2 한 번에 Y11, AD가 됐고, BC는 Y2 한 번에 1, 그 다음에 곱하기 Y2 한 번에 Y,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을 통분해 보겠습니다. 자, 통분하게 되면 Y2 곱하기 Y2 한 번에 Y22, Y11, 마이너스 Y의 절대값,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Y22 곱하기 Y1에다가 Y 절대값은 아까 뭐였어요? 요게 바로 Y 절대값이었습니다. 요거 기억이 안 나면 앞에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것과 요것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Y21과 Y21이 없어지죠. 자, 그 다음에 Y12하고 Y21은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약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되는 겁니까? 결국은 1이 만들어지다. 1. 그래서 AD-BC는 1이다. 사단자 정수에서 AD-BC가 1이다. 언제 때? 평형, 대칭일 때 1이 나오는 것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여기서 요것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T형으로 놓고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자, G1, G2, G3가 있고, I1, V1, I2, V2입니다. 아까, 전달 어드미턴스 보면, V1은 Y11, V2, Y2에 Y2. 요 식이었었죠? 자, Y11은 뭡니까? V2분의 V1인데, I2가 제로일 때죠? 요 조건.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요거죠. 그럼 I2분의 V1, V2가 제로인 조건. 그래서 A, B, C, D 각각 다 이 조건 여러분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조건에서 먼저 보면 I2가 제로입니다. I2가 제로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쪽으로. 그래서 V2분의 V1인데 V1은 이 전체가 V1이고 V2는 어때? Z3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그러면 V2는 I1분의 Z3가 되겠고 V1은 I1의 Z1 플러스 Z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1 플러스 Z3분의 Z1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B,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I2분의 V1, V2가 제로죠? V2가 제로니까 어떻게 돼? 단락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때 I2분의 V1이니까 I2, 여기에 흐른 전류하고 V1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한번 봅시다. 자, I1이 오죠? I1이 와서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나눠서 갈 겁니다. 그러면 이때 I2는 어떻게 돼? 전체 전류 I1에 대해서 Z3하고 Z3의 전류 분배 법칙이죠? 그 전류 분배 법칙이 요것이고, 그럼 I1은 어떻게 돼? 전체 임피던스분의 V1이죠. 그래서 전체 임피던스분의 V1. 그래서 요것을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꼭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됩니까? V2분의 I1인데 I2가 제로입니다. 이제 I2가 제로니까 여기는 전력 흐르지 않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V2분의 I1이니까 V2는 그대로 이 Z3에 걸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I1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V2는 어떻게 돼? I1의 Z3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1의 Z3분의 I1. 그래서 약분하면 Z3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 마지막 D는 어떻게 됩니까? D는 I2분의 I1, V2가 제로니까 이렇게 단락됐고, I2분의 I1이니까 여기가 I2고 여기가 I1 아닙니까? 예, 그럼 여기 I2로 가는 건 어떻게 돼? 예, 여기서 I1이 이렇게 분배 법칙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I1의 분배 법칙을 하고 정리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요 값이 나오더라. 이것도 여러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 A하고 D 값이 서로 다르죠? 왜 A와 D가 서로 다르냐면 지금 여기 대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선로 중앙에서 Z1과 Z2가 어떻게 서로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Z1과 Z2가 Z로 서로 같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얘는 1 플러스 Z3분의 Z. 여기도 어떻게 돼? 1 플러스 Z3분의 Z. 서로 같게 되는 것이지. 이때는 서로 대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D-BC 값이 얼마 나오냐 한번 보면 되겠죠. AD 아까 위에서 적용한 것처럼 보면 1 플러스 Z3분의 Z, 그 다음에 1 플러스 Z3분의 Z 이게 되겠죠. 왜? 이게 A, 요게 D니까 BC는 요게 B, 요게 C가 되죠. 그래서 요걸 정리하게 되면 최종 얼마 나오냐면 1이 나온다. 1. 예, 요 조건에서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대칭이 되니까. 그래서 AD-BC가 1, 그 다음에 Z1, Z2가 같은 Z로 같으면 A와 D가 성립한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4단자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 4단자 망에 대해서 발생궤전이나 건축전개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이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